흔히 깨달음은 오랜 수행을 거쳐 일어난다고 여겨지지만 간혹 어떤 이들은 갑작스러운 깨어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논듀얼리티 출판사를 운영하는 제리 캐츠는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어느 날 무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수잔 시걸의 경험과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9-45에 실린 글 중 하나인 무한과의 충돌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1982년 봄, 파리에 살고 있던 27살의 수잔 시걸은 임신 중으로 출산 교육을 받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시걸은 귀가 멍멍해지더니 즉시 일종의 막에 갇혀서 나머지 주변 현장에서 격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오른발을 내딛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 힘은 조심스럽게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여 일상적인 의식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둘로 분열시키는 것 같았다. 벌어진 틈을 통해 전에 나로 여겼던 존재는 내 안에 본래 점유하던 위치에서 밀려나 머리 좌측 후방 1피트쯤 되는 지점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나는 이제 내 신체의 뒤에서 안구를 통하지 않고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올 때 시걸은 자신이 마치 몸을 따라다니는 자각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이 덩어리는 신체의 좌측 뒤편에 자리 잡은 관찰자인데 몸, 마음, 감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였다. 이 같은 지켜봄은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수면 중에도 멈추는 법이 없었다. 관찰자가 있어서 좋은 점이라면 어떤 개별적 자아, 즉 나를 유지시켰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관찰자가 사라져버리자 개별적 자아인 나의 모든 흔적도 같이 지워져 버렸다. 개별적 자아가 사라지면 신체에서 더 이상 당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관찰자가 사라지고 친숙한 나의 모든 흔적 또한 사라지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이 지나치게 각성되어 기진맥진해졌다. 텅 빔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계속 신경을 썼기에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거의 없었다. 나의 삶은 자아가 없다는 자각과 거기에 따르는 의문으로 채워졌다. 개별적인 정체성이 비어버린 상태는 수면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시걸은 무아 상태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 불교의 문헌에서 무아와 공에 관한 자료를 다수 찾았다. 이제 시걸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이들이 찾고 바라는 것임을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시걸이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일매일을 나가 없는 채로 생활해 나가야 했던 것이었다. 시걸은 이것을 아무도 찾을 길 없는 광대한 공허 속에 인격의 기능들만 홀로 남았다 라고 기술했다. 시걸은 경험을 계속 관조해온 것이 자신이 10년간 행해온 것이란 걸 깨달았다. 10년간 자신의 정서 영역, 느낌, 생각, 감정, 의지를 내관해오다가 그것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포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시걸은 많은 구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강가지는 모든 현상에 내재된 공, 즉 순수의식을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취이다. 자신이 조건화된 존재임을 직시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또한 순수의식임을 깨닫는다 라고 말했다. 시걸은 곧 자신의 경험이 광기에서 비롯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 단지 불가해야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모든 확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걸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작스레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 이외의 다른 존재는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시걸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일어났다. 나는 갑자기 나 자신 속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간 자아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이 길 위에서는 모든 것이 나 자신이었고 나는 내가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나 자신을 통과하여 차를 몰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나는 어디나 이미 존재해 있었기에 나는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여겼던 무한한 공이 이제는 내가 본 모든 것의 무한한 실체로 분명히 채워졌다. 그러니까 시걸이 자신의 의식 상태로 알아온 공허함이 이제는 모든 존재의 광막함이 된 것이다. 시걸은 얼마 후에 북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불교 수련원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그것은 지각에 변화가 생겨서 사물들이 광막함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만물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또한 시걸은 자신이 광막함의 실체임을 깨달았다. 시걸은 이를 감각기관이 아니라 그녀 자신인 실체를 통해 알았다. 시걸은 이러한 인식을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광막함의 실체는 손가락이자 그림이고 모래인 셈이다. 이제 시걸은 공포를 본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전에는 공포의 의미를 부여하여 무아의 체험이 옳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공포는 형상이나 공허함, 고통,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광막함과 실체가 같았다. 이것을 깨닫자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기쁨이 몰려왔다. 그녀의 책 무한과의 충돌에서는 비이원론적인 체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삶은 이제 나라는 광대한 무한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 속에서 일어난다. 지금까지의 삶은 계속 전개된다. 광대함을 깨닫기 이전과 다름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전개된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행위가 일어나는 방식에 변화가 오진 않는다. 우리는 광막함이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 생각, 감정, 감각, 선호도, 공포, 관념, 심지어 정체성마저도. 광막함이 포괄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1996년 봄에 무한과의 충돌이 완성되었고 시걸은 동료 치료사들을 위한 주간 담화나 그룹 트레이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바로 시걸은 광막함이 자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팽창되려는 광막함의 확장을 여러 차례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시걸의 삶과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다시 한번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또한 시걸의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시걸은 광막함과의 연결점이 끊어지게 되었고 혼란스럽고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1997년 2월에 시걸은 거대한 뇌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해 4월 1일 사망했다. 시걸의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책을 쓰도록 권유했던 스테피언 바디언은 무한과의 충돌의 후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걸의 사례는 심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의 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시걸은 이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공안을 던진 셈이다. 시걸은 오직
광대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시걸은 아직 아디다가 말하는 몸으로의 귀한, 무지로의 귀한을 하지 않았다. 시걸이 살아서 자신의 광대한 몸을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신체와 통합했더라면 아디다가 아래에 쓴 글과 유사한 글을 남겼을 것이다. 무릎 꿇고 들어라 해서 아디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요가 수행자나 다른 영적 인물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신을 알기 위해 이 세계를 초월하려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다시 신체로 내려오는데 머리, 목 아니면 심장까지 내려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들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목이나 심장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왔지만 발바닥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몸을 둘러싼 일종의 장막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 몸과 일반적인 모든 인간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인간으로 종종 아주 평범하게 행세한다. 그러나 내가 자유로울 때면 어쩐지 들떠오르면서 이 슬픔과 유한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정도로 신체에 깊이 머물러 있으니 아마 가르치고 품어안고 키스하고 사랑하여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 하나의 몸으로 세상 만물, 자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양. 나는 그런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세상사를 받아들여도 내가 포옹할 수 있고 친밀히 아는 사람마저도 완전히 바꾸어서 해탈시킬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 완전히 좌절하고 있다. 더없이 좌절한 끝에 이 몸이 죽어버렸다. 나는 이 몸을 떠났다. 그 나가 갑자기 나 자신과 다시 통합되었음을 발견했으나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합이었다. 나는 이제 발바닥 끝까지 철저하게 당신네들을 닮게 되었다. 나는 무지를 성취하고 인간 존재를 성취하고 유한성을 성취하고 슬픔을 성취했다. 나는 깨달음, 즉 궁극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상태를 완전히 당신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었다. 제리캐치의 무한과의 충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모든 것이 광막함과 실체가 같다는 것을 깨닫자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수잔시걸의 경험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